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사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하는 기반 아래 3사 합병을 진행하게 된다면 정고점 돌파는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공매도 대량 잔고, 이 부분 또한 지금 많이 줄었죠. 가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물량 대폭 줄어들면서 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고점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성장 폭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죠. 수급으로서 최근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매도, 몸통 창구가 계속해서 쇼커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보력과 더불어 이들이 판단했을 때 셀트리온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곧 있으면 3사 합병도 할 거래. 더불어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줄줄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10년 전쟁을 철수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짤막하게 귀에 꽂히게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그쵸? 자, 3사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의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고요. 회계사, 더불어 이 법과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즉 재무상태표이죠. 그리고 자산, 자본 이런 모든 부분들, 시가총액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지적재산권, 영업권, 특허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3사 합병을 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이 모든 제도와 그리고 유연함과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일괄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돼야 되는 거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짤막하게만 언급을 드리면은요.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여기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가 나와 있어요. 이 자산만 보더라도 셀트리온은 현재 2021년 12월 기준 5조가 넘어가요. 6조에 육박합니다. 왜? 손익계산서가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자산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그 부분이 대차대조표에 꼽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현금으로는 창출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 부분 PBR이라고 하죠. 순자산과 시가총액, 주가를 비교한 거고요. PER, 바로 순이익과 주가, 얘는 손익계산서. 그쵸? PER은 손익계산서와 시가총액, PBR은 재무상태표와 시가총액을 비교한 부분이겠죠. 눈에 안 보이는 양적인, 질적인 부분과 눈에 보이는 양적인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더 플러스 베네핏이 나오고요. 헬스케어 또한 순자산을 보게 되면 4조에 육박합니다. 얘 또한 지금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더불어 시가총액이 12조이고요.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현재 29조, 30조에 가까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주가 하나하나에 대한 값어치, 그리고 재무상태, 순자산,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제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필요하며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당연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회사에서 언급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차분하게 기다려 보기를 바랍니다. 자, 바이오베터는 오리지널 약품을 뛰어넘는 이점을 가진 혁신적인 제품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김영기 대표 외신 인터뷰. 램시마 SC 유럽에서 폭발적인 점유율이다. 미국에선 내년 하반기 승인을 기대한다. 자, 지난번 바이오시밀러 전문지에서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죠. 오리지널 뛰어넘는 이점을 가진 혁신적인 제품이다. 램시마 SC. 미국에선 신약으로 2038년도까지 독점을 하게 되죠. 직판으로서 미국과 유럽의 램시마의 점유율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꽂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숫자가 찍힐지 저는 정말 가슴이 설레입니다. 헬스케어 직판 매직, 미국 시장 본격 공략한다. 셀트리온 USK 지분 100% 헬스케어에서 인수를 하죠. 3사 합병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유플라이마 미국 공략을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교차 처방과 직판에 속도를 내면서 고농도 교차 처방, 직판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더불어 바이오베터와 셀트리온 상승세이다. ADC 연구와 램시마 SC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셀트리온과 펀더멘탈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이 셀트리온과 동행하는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시가총액을 반영한다.
자, 셀트리온의 월봉이에요. 먼저 일봉을 잠깐만 볼게요. 살짝 흔들리신 분들 계실까요? 상승했다가 좀 떨어지면 살짝 쫄리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멘탈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180도 다르다. 오늘은 휴일이고 또 하니까 다시 초심으로 펀더멘탈과 그리고 전반적인 셀트리온의 흐름과 경쟁력과 기술력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펀더멘탈을 체킹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인지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과 동행하고 있는 그 이유,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업이며 세계적인 빅팜을 향해서 미국과 유럽이 100여 년간 지배해가고 있던 그 기득권의 셀트리온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오기는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에 시들리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부분이죠. 자, 보게 되면 자, 쭉 나가고 있어요. 근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죠? 자, 월봉으로 볼게요. 완연히 지금 드디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양봉, 양봉, 양봉. 자, 이제 좀 다르다. 양봉 3개월 연속 뽑아내면 거의 다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죠. 중요한 건 셀트리온의 2014년도, 18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쭉 보자고요. 숫자가 증가하면 시가총액은 찍힌다. 숫자가 떨어지면 시가총액은 빠그러진다. 그 기울기는 가속화된다. 숫자가 증가하면 시가총액 올라가는 속도도 가속화된다. 빠그러진다, 올라온다. 자, 보자고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통해서 숫자, 램시마,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폭발적인 실적 성장, 그리고 다시 시가총액 실적이 빠그러지고 다시 한번 달려나갔을 때, 그리고 2021년도 성장폭이 정체가 됩니다. 그쵸? 그때 어떠한 그림을 보였는지 찰칵하시길 바래요. 2014년도부터예요. 자, 폭발적으로 달려나가요. 이때도 확대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성장폭이 나왔는지. 자, 보면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2014년도부터 숫자가 찍히니까 어떻게 되죠? 빵! 훅 치죠? 다시 한번 빵! 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코스피 상장 이전이 나와요. 다시 한번 박스권 나오다가 코스피 상장 이전이 나오죠? 빵! 이때 실적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실적 정체와 역성장,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사회와 미중 패권 정쟁과 1공장 증소로 인해서 실적이 정체가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빠그러집니다. 쌍저점. 이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셨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 때 레키노라 개발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트룩시마와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에 힘입어 실적이 폭발적인 성장 빵 치죠? 그러고 나서 레키노라에 대한 숫자가 못 지키게 됐어요. 그리고 3사에 대한 영역이 그런 모든 영역이 쏟아져 버렸고요. 성장폭에 대한 부분이 정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성장을 보여주게 되는 그 기준점에 와 있어요. 자, 2022년도에 실적이 성장 다시 한번 증명을 하게 되면 2021년도, 2022년도 실적 성장폭이 정체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게 미디어에서 까댔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이제 경쟁 업체가 많아진다. 먹을 게 없다. 쉽지가 않다.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다시 숫자로 증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반드시 9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이슈가 끝났죠? 우리의 숫자는 찐이다. 더불어 실적 성장폭과 더불어 바로 3, 4합병에 더해지게 되면 코스피 이전, 이때 빵,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 빵, 3, 4합병 실적 성장 기반 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수급으로서 대차장고가 지금 추세를 벗어날 정도로 어제 보셨죠? 빵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매도 누적 창고 상위 1, 2, 3 골드만 떠나갔고요.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만 남아있는데 얘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다. 개인의 물량이 진짜 개인 물량과 차명의 물량이 외국계 창구와 기관계 창구, 기관으로서는 연기금이 중심이죠. 얘네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상승 흐름 나왔던 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겠어 월봉 기준으로 윗꼬리 달고 살짝 밀렸다. 일봉으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털럼 털고 다시 손바뀜 나가고 다시 나가는 부분이에요. 예전과 다르다고 했었죠. 한 번 달리면 미친놈처럼 달려요. 얘는요. 왜? 쇼커버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더 상승해 나가면 마지막에 개인들이 달려붙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의 역사이고요. 이제는 공매도가 떠나가면 위에서 누르는 물량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가볍다고요.
그리고 신용 잔고 비율도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신용 비율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차명의 물량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즉 공매도가 떠나가고 있다. 즉 종목이 가볍다. 여기에 실적이 더해진다. 그리고 3, 4합병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진짜 찐 외국인, 진짜 외국인들이 담는 겁니다. 기관들이 담는다. 종목을. 개인의 물량을 뺏어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털리지 말고 잘 간수하시면서 동행하시길 바랐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어디다? 정고점 돌파이다. 정고점 돌파도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서는 슈팅이 나올 겁니다. 추세를 상승 나오게 되는 이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린다고 했죠? 이때까지는 우직하게 최소한 동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바이오 업황과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언급하고 갈게요. 자, 램시마 SC가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이고 미국에서는 신약이죠. 자, 바이오에는요, 바이오 의약품에는요, 바이오 시밀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베터가 있고요, 바이오 신약이 있죠. 자, 어원적으로, 개념적으로 대비되는 게 케미칼 의약품이 있죠. 케미칼 의약품, 합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얘는 약이면서 독이고요, 독이면서 약이에요.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신산이라고 하는 해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원료 성분이 있어요. 얘하고 비커하고 물하고 아세트산하고 갖가지 비율을 섞여가지고 바로 해열제를 개발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식, 화학식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필터를 해서 정제해서 뽑아내는 과정이죠.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의약품, 부족에서 의약품이 대량 생산하게 됐던 첫 번째 시스템이죠. 근데 얘는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가리지 않고 다 공격합니다. 대표적으로 항암제죠. 케미컬 항암제, 독성 항암제라고 합니다. 항암제를 투여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빠지고 살이 빠지고 밥을 잘 못 먹어서 사실 항암을 극복하는 게 암을 극복하는 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뭐죠?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살아있는 몸속에 우리 몸속이나 동물에 또는 세포에 단백질, 세포, 유전자를 원료로 만들어내는 의약품, 원료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은 적고 효능은 뛰어난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으면서 비정상세포만 공격하는 바로 부가가치가 무척 높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죠. 바이오 의약품에는 시밀러가 있고 베터가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쌍둥이도 다르듯이 바이오 베터. 자, 지금처럼 램시마처럼 효능이나 또는 투여성, 편의성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시킨 거죠. 자, 그 다음 아예 신약으로 개발을 했다.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바이오 베터 기술이라고 해서 또 플랫폼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ADC, 항체 약물 접합체 PR 주사 제형, 그리고 이중 항체, 그리고 약효 지소성 플랫폼. 대표적으로 이런 네 가지 그런 플랫폼 기술이 있어요. 셀트리온 이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SG형은 현재 제품화를 했죠. 세계 최초로 레미케이드 PR 주사 제형을 개발을 했고 38년도까지 독점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ADC 또한 레고칸과 익수다를 통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암제로서 허주마, 트룩시마, 그리고 베그젤마, 차후 면역감염 억제제, 옵디보 키트루더와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확장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도 셀트리온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잖아요. 항체는 항원 하나에만 붙는데 항체 하나에 양팔에 바로 항원 두 마리를 잡는다. 그래서 이중 항체라고 해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 부분 또한 셀트리온이 언급을 했어요. 약효 지속성 플랫폼. 바이오 약품은 좋은데 몸속에서 좋은데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약품의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 시스템이죠. 한국에서는 한미약품의 렉스커버리, 제넥신의 하이브리드 FC 기술. 그런데 셀트리온은 램시마 SC 제형 기술 갖고도 약품의 의약 반감기를 늘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램시마 SC가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셀트리온은 주주, 임직원, 오너 다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보면 이상준 수석부사장, 자사주 장내 매수했었죠? 작년에. 기우성 대표이사, 김영기 대표이사 자사주 매입했었죠? 임직원 우리 사주 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 도깨미들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습니다. 이제 결과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죠. 흔들릴 때마다 보십시오. 흔들릴 수도 없고 이제 달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손 잘 잡고 계시고요. 우리 제품이 6개에서 24개까지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600조 바이오 약품 시장 중에서 250조 안티바디 항체 시장, 이 중에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제품의 라인업이 내년도면은 10개 플러스 알파가 장착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걱정은 크게 연예인 걱정이라고 했죠? 힘 빼고 우직하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